다육이 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를 버티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랄 노자예요. 죽지 않기를 엄청 바라고 아무 문제 없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별판 위에 미니고사옹 화분 안에 살았던 잡초가 말라 죽었어요. 잡초는 죽었고 이제 미니고사옹은 이제 씩씩하게 살고 있죠. 그만큼 가혹한 환경에서 다육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쪽 시래기 위쪽은 차광을 하면 통풍이 정말 나빠져요. 통풍이 정말 나빠져서 차광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 없어 보여서 제가 차광은 합니다. 근데 사실 통풍이 진짜 불량해지기 때문에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항상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고민이 저와 같이 이 차광 때문에 통풍이 나빠지는데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굶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육식물은 원체가 가뭄에 잘 견디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못 줘가지고 안타까운 것보다는 물을 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다육식물은 원래부터가 가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캠대사라고 해가지고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제 밤에 호흡을 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다육식물이죠.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거나 축소하거나 원통형이나 동글동글한 잎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다육이에요. 그리고 잎상 뒷면에 숨을 쉬는 기공수가 보통 식물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만큼 수분의 손실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다육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잎이 아닌 광합성이 그 줄기에서 많이 하도록 이게 진화됐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은 잎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키우고 있는 다육들은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다육의 모양이, 그러니까 식물 자체의 모양이 작고 축소되고 쿠션 같은 주상형이거나 동그랗게 이렇게 잎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요. 부피가 일순간에 급증하거나 태양에 노출된 면적이 감소되거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을 오랫동안 저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만큼 오랜 가뭄에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름기가 묻어 있거나 혹은 잔잔한 털이 있거나 가시가 있는 외부 표면으로 미세 잡아둬서 자기가 이제 그걸로 이슬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공기를 또 붙잡아둬 가지고 주변 공기 흐름을 막는데요. 주변 공기 흐름을 막는다는 것 자체도 또 그만큼 수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식물 표면으로 수분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그늘을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뿌리는 최대한 토양 표면에 가깝게 넓게 퍼뜨려 가지고 아주 작은 물이나 땅에 떨어지는 이슬만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뿌리를 그렇게 뻗는 거예요. 다육식물의 내부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도 통통하고 물이 가득 찬 채, 그러니까 수분을 잃지 않은 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단단한 표면층, 큐티클층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풍부하게 함유하는 점액질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온과 낮은 강수량의 환경은 오랜 건조기 동안 살아남기 위해 물을 모으고 저장하도록 발전한 다육식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덥기는 하지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 다육이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여름을 나는 방식대로 이 다육이가 지금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를 하는 거는 이제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육이를 뭐 개별적으로 관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실외기라든가 아니면 거리대에 있고 노지에 있는 옥상에 있는 다육이들 관수하시는 것들은 뭐 필요한 다육이들은 당연히 관수를 해야죠. 안 필요한 다육이들은 관수를 하시지만 이제 관수 후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육이의 건강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세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다육식물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물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구태여 물을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얘는 진짜 물을 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걔는 물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제 거 지금 우주목이 너무 전체적으로 말랑거려요. 이 느낌이 뭐냐면 이 생장점 주변으로 건강하고 아래 갈수록 이렇게 말랑거려서 얘가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식물 전체가 컨디션이 아주 나빠져서 밖에 잎이건 생장점 주변이건 간에 상관없이 다 말랑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육이는 제가 좀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물을 조금 이렇게 먹이는 편이에요. 그 다육이는 제 우주목은 전체적으로 다 너무 말랑거리고 이렇게 물렁물렁거려요. 목대를 만지면. 그래서 저면관수를 한 이틀 정도 해줬더니 지금은 짱짱하고 빵빵하게 지금 대가 회복돼가지고 다시 베란다에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다육이들 관수해 주시면 돼요. 관수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아주 이런 가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하는 다육이들이 진짜로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보면은 얘 길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므려 갖고 최대한 햇볕 덜 받고 그 다음에 수분 손실 덜 하려고 이렇게 오므리잖아요. 이 미니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니마 종류도 이렇게 싹 오므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티피 같은 경우에도요, 완전히 그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싹 오므려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조금 천천히 줘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막 말랑거리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요런 애들한테는 물을 조금 챙겨줘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자리는 들이치는 빗물을 먹은 자리여서 아직까지 다육이들이 물을 그렇게 고파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다육식물의 그 특징, 그러니까 요런 날씨, 지금 우리가 다습하지 않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온 날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습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그늘에 가서는 좀 괜찮은 날씨인데, 요런 날씨에서는 다육이는 이 화상, 열로 인한 빛과 열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이외에는 얘네들이 좀 버틸 수 있는, 오히려 좀 얘네들이 원래 있었던 곳에 그런 환경하고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비가 계속 오고 다습하고 그럴 때 걱정이지, 요렇게 고온에 건조한 날씨에서는 얘네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날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여름을 지금 맞는 게 저는 지금 또 다육이 키우면서 처음이라서 야, 이런 날씨도 경험을 하는구나 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얘네들이 곰팡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제 환경에서는 오히려 베란다 밖에 있는 다육이들은 크게 그렇게 많이 문제가 지금 있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조건이 다 있습니다. 일찍부터 노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경에다 놔두면 다육이들 다 타 죽어요. 진짜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댓글에서 다육이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물음으로 보낸다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작년보다는 그런 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날씨가 작년에 이어서 정말 무지무지한 날씨구나라는 걸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서 다육이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씨에서 다육이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다육이들 햇볕 적응 잘 시켜야지만 이게 가능하기도 해요. 지금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 소식 여기에서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